차렷, 공수, 인사. 안녕하세요. 반가우 라디오입니다. 방학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가버렸네요. 다들 2학년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저는 1학년 때부터 다른 반 친구들하고도 친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2학년 반 친구들하고도 금방 친해져서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어요. 저도 반 친구들이 다 너무 좋아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학년도 잘 적응하시라고 행운 빌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도 그럼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다들 OTT 서비스라고 아시나요? 뭔 티요? OTT요. 인터넷. 오, 그거 방금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땡플릭스나 땡차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해야 하는데 한참 시험 기간일 때는 그 비용이 너무나 아깝죠. 맞아요. 특히 용돈에 치명적일 만한 금액이죠. 특히 요즘 같은 새학기에는 더더욱 챙겨보기가 힘들죠. 하지만 저에겐 방학이 있잖아요. 벌써 방학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죠. 어. 제발 방학 빨리 와라. 그런 의미에서 OTT 드라마나 하나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하이틴 드라마 어때요? 하이틴 그거 학교 배경으로 미국 고딩들 일상이라고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 그거 뭔지 알아요. 럭비부 주장인 남주랑 치어리드부 여주랑 프롬 파티하고 사랑에 빠지는. 맞아요. 근데 이제 설렘 가득한 하이틴 영화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믿으시겠어요? 예원님 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이번 사연이 그야말로 하이틴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제가 하이틴 영화 이 한마디 하려고 여기까지 빌드업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입시 정쟁에 무슨 하이틴이요? 스카이캐슬하고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딱 들어보세요. 러버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러블덕.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에 빠진 오리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있는 사람은 작년 학교 축제 때 첫눈에 반하게 된 선배인데요. 이 학교에 입학해서 적응하고 있을 때쯤 선생님을 통해 저와 친해지고 싶다고 언지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정체도 밝히지 않고 친해지고 싶다고 말해달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심 좋으면서 참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2학년의 여자 선배라는 정보만 알고 먼저 다가와 주길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축제 당일 댄스부였던 저는 공연을 하고 내려와 숨을 고르기 위해 뒤쪽에 있었는데 그때 어떤 선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웃는 게 너무 예뻤는데 순간 저 선배다 라는 느낌이 팍 왔었습니다. 공연한 지 많이 지났는데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날 저녁 처음 DM을 하게 되었고 선배 주변에 남자가 많았기 때문에 짝사랑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7개월 넘게 짝사랑만 하고 어쩌다 보니 1월 1일을 같이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진지하게 고백할 걸 그랬어요. 케이크도 그러게요. 먹고 새벽도 같이 있었는데 말이죠. 고백하셨어야죠. 약간 이런. 타이밍이 살짝. 어느 날 저희 둘이서 노래방에 갔는데 선배가 노래를 불러주겠다며 우기의 Say I Love You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제 눈을 보는데 가사도 그렇고 선배 목소리도 눈빛도 모두 완벽했습니다.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죠. 저는 용기를 내서 고백했고 선배는 왜 이제 고백하느냐고 처음부터 많이 좋아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뭐야? 서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용기를 내볼 걸 그랬네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야 할 일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질러보세요. 저는 어떤 일이든 옆에서 내 편이 되어줄 애인이 생겼습니다. 오래 걸린 만큼 최선을 다해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해 여보야. 그야말로 운명 같은 만남이네요. 왜 하이틴이라고 소개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쵸? 댄스 부인 주인공과 그런 주인공이 짝사랑하는 선배 포지션이잖아요.
심지어 그 선배도 주인공을 좋아하고 결국엔 둘이 연인이 되는 완벽한 마무리. 뭐야, 과몰입 그만하세요, 여우님. 아니 예원님 혼자서 남의 사연으로 냅다 영화를 쓰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근데 그래서 결혼식장은 어디라고요? 결혼식장 네. 아 진정하시고요. 청첩장은 아직이라고요. 하지만 평생 사랑하겠다잖아요. 이건 뭐 프로포즈지. 정말이지 첫눈에 반한다는 건 이런 기분일까요? 막 머릿속에서 BGM으로 찾았다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랑 이런 게 막 흘러나오는 걸까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과학적으로 실험까지 했더라고요. 와 신기하네요. 그걸 어떻게 실험한 걸까요? 결과는 뭐죠? 7초의 법칙이라고 오. 첫인상에서 호감과 비호감은 바로 이 7초 안에 결정이 난대요. 특히 눈으로 보이는 이 시각적인 부분이 55%로 첫인상의 상당히 큰 부분이 외적 요소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진짜 가능한 거네요? 저는 그냥 그동안 비유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드라마 비현실적이라고 욕하던 사람들 반성하세요. 첫눈에 반하기 가능하다잖아요. 자, 남겨주신 신청곡으로 여운 깊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연 속 노래방에서 부르셨다던 그 곡이네요. 우디의 Say I Love You. 입을 맞춰도 불이 나고 품에 안아도 초조하고 잠이 들 때도 꿈처럼 사라질까 밤새 뒤척이고 보면 볼수록 겁이 나고 겁이 날수록 더 보고 싶고 사랑할수록 네가 날 떠날까봐 두려워지나봐 사랑을 다 줘도 불안한 건 남자야 넌 너무 모르지 남자의 사랑은 사랑할수록 더 보고 싶고 보면 볼수록 더 안 달라고 평생 내 여자로 만들고픈 조급한 마음인 걸 평생 내 여자로 살아줄래 나 말곤 없다고 말해줄래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게 한 번 더 말해줄래 Say I love you Say I love you Say I love you Say I love you 사랑할수록 닮아가고 날이 갈수록 더 좋아져 함께 할수록 난 너 없인 못 살아 너 책임져 사랑을 다 줘도 불안한 건 남자야 넌 너무 모르지 남자의 사랑은 사랑할수록 더 보고 싶고 보면 볼수록 더 안 달라고 평생 내 여자로 만
자, 여러분은 다들 소꿉친구 있으신가요? 아, 물론이죠. 초롱님도 제 소꿉친구 축에 들어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맞네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 꽤 오래됐네요. 그때 저희 유튜브도 하지 않았었는지. 아이, 뭐야? 그 얘기는 고이 접어서 상자 속으로 다시 넣으세요. 저희 둘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본데요, 혜원님? 아 조금 속상하네요. 그니까 제가 옛날에 쓰던 컴퓨터에 모든 영상들이 아이, 남아 아이, 있거든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계신지요. 하지만 예원님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저한테만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받아 적으세요. 뭔 소리예요? 010. 조용히 하세요. 됐고 소꿉친구 얘기나 더 해보세요. 혜원님은 소꿉친구 있으신가요? 아 당연히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다녀서 정말 아기 때부터 봐온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몇몇은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서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라서 다른 친구들보다도 편하고 저와 오랫동안 친구야 해줌에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거든요. 제2의 가족? 이런 거죠? 저도 유치원 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뭔가 그런 거 아세요? 말 안 해도 통하는 그런 무언가가 알죠, 있는 거? 알죠. 그런 것 때문에 말을 안 해도 뭔가 저의 슬픔과 기쁨, 모든 감정을 알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소꿉친구는 동성이면 모를까 이성이라면 더욱 애매한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애매한 소꿉친구 사이를 몸소 겪고 계신 사연을 모셔왔습니다. 말하는 감자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저한텐 예전부터 좋아하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괜히 스토리에 연락할 사람 올리고 내 스토리 봤나 보고 그랬어요. 국룰이네. 그 남자애랑은 연락도 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끊겼지만 아이고. 그래도 몇 번 만났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라서 그런지 걘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교 친구군요. 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와 연락은 지속적으로 하던 중 그 친구는 좋아하는 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난 더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지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저도 마침 잘 됐다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자애를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무의식 중에도 떠오르는 그런 거 아시나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소식을 받을 방법도 없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있어요. 지금 포기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마음처럼 포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더 후유증이 심해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리면 저도 너무 후회할 것 같아 연락을 해볼까 했는데 혹시나 그 친구가 부담스럽게 느낄까봐 쉽사리 연락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연락할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 연락해봐 라고 말하는데 항상 연락해봐야지 라고 마음 먹고 그 남자의 DM창을 들어가서 메시지를 수십 번 지웠다 쓰고 읽어보다가 포기하고 결국 그 DM창을 나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라디오에 제보해요. 이대로 그냥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연락을 해볼까요? DJ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요 일단 이게 좀 참 조심스럽네요. 아무리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말하지만 일단 저 남사친 분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언지를 하셨으니 확실히 쉽진 않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연락하시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네요. 말하는 감장님이 많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무런 말도 못 해보고 포기하는 건 너무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포기하기 전에 그래도 한번 말해보세요. 확실히 사연자님께서 고백을 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 상대방 분께서 확실한 거절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사연을 보아하니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도 아닌 것 같네요. 이대로 연락이 끊겨 멀어지는 것과 용기 내어 마음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당연히 후자를 고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시도는 다 해봐야죠. 네, 제 생각에도 그래요. 말하는 감자님이 후회하실 것 같으면 꼬셔보세요. 연락하고 남자? 생각보다 쉬워요. 마음 먹으면 연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고백은 무리더라도 지속적인 연락이 굉장히 사람 심리에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너무 상실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보세요. 한 번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망스의 취중 고백.
늦었지만 잠시 나올래. 너의 집 골목에 있는 놀이터에 앉아 있어.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좀 했는데 자꾸만 네 얼굴 떠올라 무작정 달려왔어.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정말로 몰랐니 가끔 전화해 장난치듯 주말엔 뭐 할 거냐며 너의 관심 끌던 나를. 그리고 한 번씩 누나 주려 샀는데 너 그냥 준다고. 생색낸 선물도 너 때문에 산 거야.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진심이야 믿어줘. 갑자기 이런 말 놀랐다면 미안해. 부담이 되는 게 당연해 이해해 널. 하지만 내 고백도 이해해 주겠니. 지금 당장 대답하지 마. 나와 일주일만 사귀어줄래. 후회 없이 잘해주고 싶은데 그 후에도 네가 싫다면 나 그때 포기할게. 귀찮게 안 할게. 혼자 아플게. 진심이야 너를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저번 3화에서 동아리에서 겪은 무서운 이야기 생각나시나요? 중앙계단 생각나세요? 네, 서정님 덕분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도 혹시 설마 무서운 이야기 나오나요? 그럼 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초롱님 진정하세요. 아, 제가 초롱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눈빛 뭐죠? 그 눈빛. 아 너무 능글맞아요. 그 눈빛은 잠시 숨겨놔 주세요. 그러게요. 혜원님도 제가 초롱님 놀래킬 때 같이 놀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게요. 혜원님이 과연 초롱님을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전 제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는 걸로 하죠. 아니, 그래서 서정님 이번 사연이 뭔데요? 아, 맞아요. 이번 사연도 와 소름 끼치더라고요. 뭔가 영화 속에 나올 법한? 영화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니 사연 듣기 전부터 뭔가 소름이 끼치네요. 그럼 바로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둥이 님이 보내주셨어요. 학원이 끝나고 밤 11시쯤 너무 피곤한 저는 매우 빠른 걸음으로 조금 흐미진 지름길을 통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제 머리를 확 당기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봐도 없었어요. 소름이 끼치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최대한 빨리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 머리가 까딱 뒤로 젖혀진 거예요. 이번에는 너무 무서워서 비명도 안 나오는 채로 달려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 머리는 왜 그랬던 걸까요? 제가 걷다가 졸아버린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가져온 사연이긴 하지만 네, 저는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사연을 좀 들으면서 굉장히 좀 뭘까요 이거? 초롱님 지금 영혼이 가출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무리 제가 강심장이라지만 이건 좀 무서운데요. 그날 사연자님 머리를 당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니 사람이긴 한 걸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이긴 할까요?라니요. 그날 아마도 사연자분 머리를 당긴 것은 제 생각으론 네. 바람인 것 같아요. 네. 바람. 바람이 아니, 사연자분, 네, 사연자분 머리를 꽉 잡고 당긴 걸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은 편할 것 같네요. 근데 진짜 섬뜩하네요. 누가 잡아당겼을까요? 그것도 2번씩이나. 바람이라니까요. 바람. 아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진지하게요. 혹시 사연자분의 목 부분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이건 또. 어디생이에요 이거? 저는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회원님. 아니 바람이라는 것도 가능한 선정인데 귀신이라고 말이 안 될까요? 사연자님이 지나가셨던 호미진 길이 이 귀신을 만나는데 한몫했다고 봅니다. 맞아요. 자, 일단 귀신이든 뭐든 후미진 곳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연자분 저녁 늦은 시간에는 후미진 곳 말고 밝은 곳으로 다니세요. 사람들도 많은 곳이요. 바로 그겁니다. 사연자분 머리를 누가 잡아당겼든 후미진 곳은 너무 위험해요. 항상 사람들도 많고 밝은 곳으로 다니세요. 맞아요. 다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DJ 모두가 기도하면서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한요한의 반복. 이제 그만 날 꺼내줘. 이미 내 속은 1100번 반복했으면 됐어. 너랑 본 높음을 같이 주인공이 돼서 여기 갇힌지 1100번은 더 됐어. 너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고 또 내게 화난 표정 짓다가도 안아줘 또 나는 망가지고 있어 최고 속도로 나를 밟았다가 너는 최고 온도로 다시 나를 안아주길 반복해야 돼 이 짓거리 언제까지 계속해야 돼 언제까지 너를 환상으로 봐야 해 이제 나를 놓아준다고 말이라도 했으면 1100번 나는 너를 다시 반복했다고 나를 죽이고 또 같은 모습으로 나는 다시 기억하지 못하겠죠 이 슬픈 반복 속에서 이 슬픈 아픔 속에서 그때도 말했잖아 뭐랬어 이미 내 몸은 1100번 반복했으면 됐어 내가 너를 기억하는 방식 또다시 너를 지워가기까지 1100번은 더 됐어 너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고 또 나를 저 밑에다 내렸다가 안아줘 또 나는 망가지고 있어 최고 속도로 나를 밟았다가 너는 최고 온도로 다시 나를 안아주길 반복해야 돼이 짓거리 언제까지 계속해야 돼 언제까지 너를 환상으로 봐야 해 이제 나를 놓아준다고 말이라도 했으면 1100번 나는 너를 다시 반복했다고 나를 죽이고 또 같은 모습으로 나는 다시 기억하지 못하겠죠 이 슬픈 반복 속에서
어디에서 저기 멀리에서 나의 현실에서 저기 어디에서 내 발버릇에서 내 발걸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난 너를 반복했어 이제 나를 놓아준다고 말이라도 했으면 yeah, 1100번 나는 너를 다시 반복했다고 나를 죽이고 또 같은 모습으로 나는 다시 기억하지 못하겠죠 이 슬픈 반복 속에서 이 슬픈 아픔 속에서 다들 정말 뭐 하신 거죠? 뭐죠? 당황스럽네. 정신 안 차리고 있었어. 정신 체리. 다들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 경경. 죄송합니다. 다들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은 뭐죠? 네, 일단 저는 고등학교 입학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내일 원서를 써오라고 한 일이 생각이 나네요. 뭐야 이게? 그렇게 저는 하루 만에 예정에 없던 입학 수속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학년 일찍 지내고 있죠. 기억나요. 갑자기 초롱님이 고등학교에 먼저 가겠다고 막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라 고등학교라는 게 왠지 무서웠던 저는 진짜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 말렸던 기억이 있네요. 저도 예원님한테 같이 말리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아,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랬습니다. 하지만 역시 최초로 적응해내더라고요. 대단한 사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죠. 감사합니다. 예원님 본인은 황당한 일이 없었다고 하시는 건가요? 평소에 길 가다가도 잘 자빠지는 걸 하고 자빠지잖아요. 자빠지시는 걸로 봐서는 아닐 텐데. 물론 있죠. 심지어 몇 달 전입니다. 제가 급식을 먹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하고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휙 돌아봤는데 생전 처음 보는 선배님이 계시더라고요. 친구는 제 한참 뒤에서 저를 되게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저는 초면에 냅다 반말을 깐 그런 싸가지 없는 후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괜찮아요, 예원님.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예전에 학원이 늦게 끝나고 집까지 걸어가야 해서 엄마가 데리러 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학원 끝나고 친구랑 정신없이 대화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잘 가라고 인사를 끝낸 뒤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저희 엄마와 좀 닮으셔서 엄마인 줄 알고 가자! 라고 힘차게 외치면서 손짓까지 했어요. 근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움직이지도 않으시길래 장난치는 건가 하고 다시 한번 쳐다보며 가자! 라고 외치는 순간 입이 턱 막히며 죄송합니다 이랬어요. 부끄럽다. 제가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분은 제 친구의 어머니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날에는 어머니가 안 데리러 오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 엄마는 학원 건물 맞은편에서 팔짱을 이렇게 끼시더니 웃으면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얼마나 웃겼을까요? 저랑 서정님은 당황스러운 일이기보다는 그냥 흑역사 같은데요. 맞네요. 이거 녹화되어도 되나요? 눈만 가려주세요. 아유, 괜찮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다양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연을 고르던 도중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싶은 재밌는 사연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넘버원 가드 송태섭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니까 작년 여름에 있던 일이에요. 전 항상 친구랑 친구네 집 앞 벤치에서 만나 같이 등교를 했기 때문에 그날도 당연스럽게 약속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날씨도 맑고 공기도 좋은데 정말 마스크를 썼는데도 다 느껴지더라고요. 날이 맑아 기분이 좋아서인가 저는 그날 평소보다 5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친구를 기다려야겠다 생각한 후에 옆에 벤치에 앉으려 했어요. 근데 벤치로 가려는 순간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아까 저를 향해 날아오더니 점점 몸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가까워졌을 때 딱 제 머리 정도로 몸을 낮추더니 그 파닥파닥 날아온 날개로 제 얼굴뼈를 찰싹 때리더라고요. 그게 되는 거예요. 오. 그러게요. 거기서 끝났으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당황할 틈도 없이 그 비둘기는 마치 사냥을 하는 매처럼 빠르게 반대 방향에서 저를 향해 다시 날아오고 있었어요. 아까처럼 몸을 낮추고서요. 저는 너무 무서운 마음에 친구네 집 앞까지 달려갔습니다. 그치만 비둘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에게 무슨 원한이 있는지 뛰어가는 저를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다행인지 저는 막 오고 있는 친구를 만났고 친구 뒤에 고개를 숙이고 숨으니 비둘기가 다시 덤볐다가 돌아가더라고요. 정말 무서웠고 어이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예전 학교 라디오에서도 신청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생생해서 보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혜원이 말처럼 정말 진짜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경험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길을 가다가 비둘기 배설물을 맞는 게 덜 당황스럽겠어요. 저 비둘기 배설물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거 여기서 고백해도 돼요? 또 무슨 황당한데? 제가 초등학생 시절이었을 때 친구를 만나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두색 옷을 입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웬걸? 하늘에서 무언가 축축하고 휘어멀건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정확히 저의 옷 명치 부분에 맞았고요. 아니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명치에 떨어져요? 저도 굉장히 황당스러웠고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니 사연자분만큼이나 황당한 사연인데요? 그래도 비둘기가 뺨을 때린 건 정말 기분이 더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비둘기가 뺨을 찰싹 때리죠? 아 정말 요즘 비둘기들이란 아니 예원님 여기에서도 나 뜨는 시전 하시는 아. 거예요 지금? 네, 이번에도 예원님은 다시 할게요. 네, 이번에도 인생 2회차 이예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후에도 계속 쫓아오면서 덤볐다는 게 이걸 신기하다고 해야 하나 무섭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네. 저 근데 아까부터 입이 근질거렸는데 사연자분 닉네임 보셨어요? 뭐요? 넘버원 가드 송태섭 거요거요 이거요? 이런 거 한 번씩 언급해드려야 하거든요. 요즘 핫한 슬 4글자 농구 영화 저도 봤어요 사연자님. 아 송태섭이 거기 나오는 캐릭터인가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보셨어요? 가고 있... 아니요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저 진짜 지금 방금 처음 들어보는 노래 멜로디가 나와서 당황스러웠어요. 저도요. 보세요 제발 스포를 할 수도 없고 아 이거 제가 지금 할 말 좀 많은데 예원님 가끔 뭐 하나 빠지면 주구장창 얘기하니까 이만 넘어갑시다. 울지 마시고요. 울지 마세요. 사연자님 덕분에 저희 모두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 듯 하네요. 그러면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세븐틴의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눈물을 꾹 참으며 두려운 내 맘을 감추고서 너를 찾았어 갈 거야 차려가 내 생각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는 걷다가 또 보니까 내 마음처럼 달리고 있는 너 있는 나는 몰라도 내 침반 곡장 따라서 내 맘에 그려둔 지도를 천천히 살펴서 가면 되지 조금 멀면 어때 우리 둘이 이어져 있는 선에 따라서 내 이름 맘에 새겼다 말할 때 커진 이미 기억해 지금 난 너와 똑같은 무엇이든 필요해 하지만 나에게 믿지 않으니까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시간은 나들 네가 없는 시간은 나들 하는 소리 들려도 내 맘에 소비 기간은 없어 너는 모든 시간과 초침을 하나 흐르며 언젠가 그날이 꼭
해봐도 혹시나 너에게 닿지 못하더라도 더 내가 좀 더 숨차더라 더 빨리 갈 테니 그곳에 서서 그만 기다려줘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마주하는 날 안아줄 거야 내가 도착하기 전까진 잘 지내고 있어야 정말 보고 싶어 박진감 넘치는 논쟁으로 돌아온 뒤집어라 아파라. 오늘 준비한 논쟁은 무엇이죠? 롱님, 초롱님. 뭐죠? 이 드립은 뭐죠? 예, 일단 이번에 준비한 논쟁 중 먼저 박 터지게 싸울 첫 번째 논쟁은 바로 쭈쭈바 꽁다리 그냥 버리기 vs 요플레 뚜껑 그냥 버리기입니다. 그걸 왜 버려요? 그걸 왜 버려요?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진정하세요 예원님. 다 드시면 돼요. 하지만 이거 논쟁이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골라야죠. 예, 그래요. 전 고르기가 너무 힘드네요. 아니, 뭐든 아껴야지. 어딜 멀쩡한 음식을 남기려고 하고 이 쌀밥도 싹싹 안 긁어 먹을 사람들이. 지금 인생 2회차 이혜원 선생님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아무래도 굳이 고르자면 쭈쭈바 꽁다리를 버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죠. 쭈쭈바를 먹을 때 이 처음에 감질맛 나게 꽁다리를 먹어야 정말로 쭈쭈바 맛있게 먹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뭔 소립니까? 쭈쭈바 꽁다리 먹을 게 뭐가 있다고. 그거 위험 발언입니다. 위험 발언이라고요. 위험 발언. 어쩔? 회원님 말이 맞죠. 원래 요플레 뚜껑에 있는 요플레가 조금 더 꾸덕하니 맛있거든요. 맞아요. 여기 저랑 의견이 비슷한 분이 계세요. 회원님 읽어주세요. 요플레 뚜껑은 못 참지. 쭈쭈바는 꽁다리랑 본체랑 맛이 똑같은데 요플레는 뚜껑에 묻은 게 더 꾸덕해서 맛있어요. 이거죠. 쭈쭈바 꽁다리는 맛이 똑같잖아요. 꾸덕해봤자죠. 그게 얼마나 더 꾸덕하다고. 그럼 요플레를 그릭 요거트로 만들어 먹지 그러세요. 그니까요. 자, 여기 요플레 뚜껑을 버리는 게 낫다는 것에 투표해주신 분께서 의견 보내주신 거 읽어볼게요. 쭈쭈바 꽁다리 쓰레기통에서 녹으면 처치곤란임. 요거트 뚜껑에 묻은 요거트는 별로 없어서 그냥 버려도 상관없지만 쭈쭈바 꽁다리는 그냥 버리면 야 생각만 해도 싫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요즘 요거트 뚜껑에는 요거트가 묻지 않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리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쭈쭈바 꽁다리 먹으면 암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말. 그래서 뭔가 먹기 불안함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근거는 못 받는 거는 아니고 들어는 본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 속설이 나온 건 봉채와 꽁다리가 이어진 부분에 접착제 성분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서 나온 건데요. 그 부분은 알다시피 다 아시잖아요. 접착제 성분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 이어진 부분만 다른 곳과 다르게 얇게 제작이 된 것이기에 잘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설은 바로 낭설이죠. 서정님이 이 엎어라 뒤집어라 논쟁에 진심인 줄 몰랐어요. 이 정도라니 성의는 인정할게요. 근데 요플레 뚜껑을 버리는 건 아니죠. 재벌도 맞아요. 아니고. 자, 다들 너무 박터지게 싸우는 듯하니 이쯤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가 한번 결과를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과연 결과는 쭈쭈바 꽁다리 버리기 83.3%, 요플레 뚜껑 버리기 16.7%로 쭈쭈바 꽁다리 버리기가 압승했네요. 역시 요플레의 힘은 엄청나요. 얘 엄청납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냐니까요. 서정님, 이게 맞아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요. 어째서 그렇죠? 자, 논쟁 끝.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기쁨을 만끽할 시간도 주지 않는군요. 너무 하시네요. 그래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좋아하는 일 하며 월급 100만 원 받기 대 싫어하는 일 하며 월급 1000만 원 받기입니다. 근데 100만 원과 1000만 원이라니 10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좀 극과 극인데요. 그렇다면 전 사실 돈 많이 버는 게 좋긴 해요. 속물이네요. 아, 들켜버렸네요. 그렇기에 전 싫어하는 걸 하면서라도 1000만 원을 벌어야겠어요. 저도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한다지만 100만 원과 1000만 원 이건 좀 차이가 많은 걸요. 맞죠. 차이가 조금이라도 적었다면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겠지만 이건 좀 심하네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좀 적게 쓰면서 착실하게 모으면서 살래요. 전 성인이 돼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좋아요. 그래도 돈만 벌 수 있다면 전 싫어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하기 싫은 공부도 했는데 싫어하는 일이라고 못할까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니까 지금까지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죠. 맞죠? 제가 좀 속물적일까봐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돈은 포기 못하죠. 솔직히. 손명 뭔데요 이거? 솔직히. 다들 진정하시고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설문에 작성된 의견을 읽어보도록 하죠. 좋아하는 일이면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월급이 100만 원이면 현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싫어하는 일에서 번 1000만 원으로 좋아하는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죠. 좋아하는 일이면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질 텐데 열심히 해도 100만 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차라리 싫어하는 일을 해서 1000만 원을 버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고통인데요? 여기 지금 저랑 같은 의견이신 분이 계시네요.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월급 받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쵸? 아무리 1000만 원을 번다고 한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매일같이 하면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우울할걸요? 그럼 그 스트레스를 1000만 원 번 걸로 휴식을 취하면 되는 거죠. 내가 사고 싶었던 것을 사거나 휴가를 가고 싶으면 휴가를 떠나거나. 그러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소소하게 살면 되죠. 그렇죠. 전 소소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귀농 같은 거요. 자,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요.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일 하는 게 나음. 싫은 일 하다가 중간에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자진해서 그만둘 듯. 이거 보세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람이 못 버틴다니까요. 그러니까요. 100만 원 언제 모아요? 물론 모으면 모을 수 있겠지만 100만 원이면 한 달에 쓸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곳저곳에 내야 할 곳에 내다 보면 100만 원에서 얼마 안 남아요. 그쵸. 싫어하는 일도 좋아질 듯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전 이 의견에 공감이 가요. 좋아하는 일 100만 원 받으면서 하면 좋아하는 일도 조금 실증 나거나 좀 싫어질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좀도 아니에요. 많이. 하지만 반대로 싫어하는 일을 1000만 원 받으면서 하면 싫어하는 일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니 돈으로 행복이 결정이 되나요? 경제력이 행복을 결정하냐고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적순이라고요. 드립은 치지 마시고요. 나 뭔 소린가 했어요. 에이, 진지한 순간에 팬심을 이렇게. 차차. 저 때문에 본론에서 살짝 삐고 난 것 같네요. 그래서 제 말은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죠. 돈에 연연하면 그것도 피곤하다고요.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마지막에 서정님이 하신 말씀이 묘하게 설득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회원님. 네. 그러면 이쯤에서 결과 발표해볼까요? 전 궁금합니다. 이 논쟁 투표 결과 궁금합니다. 자, 당연히 좋아하는 일 하고 100만 원 쪽에 투표율이 더 높을 것 같네요. 아니죠. 제가 누누이 다들 진정하시고 투표 결과 좀 발표할게요. 뜻밖의 결과입니다.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좋아하는 일 하면 100만 원 벌기 33.3%, 싫어하는 일 하면 1000만 원 벌기 66.7%로 싫어하는 일 하면 1000만 원 벌기가 우세했네요. 뭘 주눅 들고 그러세요, 서정님. 이건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다들 싫어하는 일 하고도 버티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버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잠자기인데 수면 시간 4시간이어도 저는 버틸 겁니다. 아니 예원님 깡이 엄청나신데요? 청소년 권장 수면 시간이 7시간인 건 인지하고 계신 거죠?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거든요. 사고 싶은 거 사고 여행도 가고. 에이, 이거 이분들이랑 더 이상 소통이 안 되겠는데요? 넘어가. 당신들이 이겼어요. You're winner. 역시 이제야 인정을 하시는군요. 아, 예원님, 저희 축하조라도 들까요? 예. 님들 미성년자잖아요. 네. 아, 하루만 봐주세요. 어이없삼.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아 정말 자, 이게 말이 돼. 오늘의 논쟁은 여기서 끝. 뭐요? 마무리 지으러 갑시다. 이렇게 끝내기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이제 4월이네요. 여러분, 선선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날씨. 이게 청춘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오늘 멘트는 아주 감성적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누가 준비한 멘트인가요? 본인이 준비한 건 아닌 것 같죠, 왠지? 아,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조용히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날에는 딱 피크닉을 가야죠. 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벚꽃만 보면 사진을 왕창 찍고 싶어지더라고요. 그치만 이렇게 초치고 싶지 않았는데 벚꽃이 피었다면 곧 중간고사가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꽃말이 중간고사인 거 아셨나 모르겠네. 화나게 하지 마세요. 정말 자, 싸. 꽃샘 추위라고 추웠던 날들도 이제 지나가는데 어디 중간고사 따위가 꽃 구경을 막겠어요. 그러니까요. 절 막는 건 11월에 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다가오는 대수능밖에 없습니다. 아우 예. 숙연해지는군요. 앞으로 벚꽃이 만개할 우리 학생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오늘도 외쳐볼까요? 차렷, 공수,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oney 아직도 고민해 그래 넌 조심스럽게 Sugar spice 가려보는데 존중해 그 appetite yeah. 오묘한 이 텐션 나도 싫지 않아 Anytime no limit 주고 싶어 Something something original 날 선택하길 잠시 기다렸지 yeah, yeah. 특별한 내가 될게 손이가 갈게 yeah. 내게 중독될 텐데 까다로운 너도 yeah Girl I'm your candy 기가 막힌 chemistry 어른스러운 scene 좀 웃기는 멘트 널 더 원해 Got me feeling like pop rock strawberry bubblegum 주머니 속 향기 넘치면 All I want is you my love Candy 넌 기분 좋아질 텐데 Tell me what you waiting for 혼자 있는 캄캄한 상자 속 조금씩 난 금이 가버리지 그런 생각들 되살때는 flavor 넌 알아 I said 투명하고 단순하고 싶어 너에게만 나를 맞춰가고 싶어 oh yeah I give you something original 넌 복잡한 사람인 거라니까 뭐가 널 웃게 하니 그게 나였으면 해 우려하지 마 babe One wish 네가 열어줘 Girl I'm your candy 기가 막힌 chemistry 어른스러운 scene 좀 웃기는 멘트 널 더 원해 Got me feeling like pop rock strawberry bubblegum 주머니 속 향기 넘치면 All I want is you my love Candy 넌 기분 좋아질 텐데 Tell me what you waiting for 받아줄래 invitation 네 손은 다가와 있어 끝이 오늘 느껴 살짝